앞에 강사님이 왜 강의를 길게 했는지 알겠네요. 강사들이 복수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제가 3시까지 할 수 있거든요. 안 쉬고. 선생님한테 뭐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아군이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퍼실리테이션인데 이거를 한국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교육 방법 그냥 가장 화면에 앉아 있고 강사 혼자 하고 묻지도 말고 그냥 나 듣다가 나 졸기도 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강사는 너는 너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게 제일 편안한 강의. 그죠? 강의장에 왔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뭘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있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안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인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팀을 만들어가지고 토론도 해야 되고 뭐 또 써야 되고 막 이런 교육이거든요. 한국인들이 이거 되게 싫어하는 교육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 오늘 선생님이 앞에 부분이 강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길게 했다고 해서 그죠? 그래서 저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오늘 이론만 하고 이 퍼실리테이션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큰아이가 우리가 30살이고 딸아이가 하나 30살이고 아들이 27살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4월 8일 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제 누나보다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이 결혼할 때 부모가 좀 재산이 돈이 좀 더 많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그런 느낌 안 받으셨나요? 그럴 때는 부모들은 또 자녀 얘기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네, 그러잖아요. 저도 뭐 찌들게 가난하다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자식이한테는 좀 어떻게 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좀 재산이라는 게 더 있으면 참 피차간에 편하겠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랬거든요. 야,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얘 27이면 누가 그 결혼을 일찍 하냐. 한 3년 더 벌어서 5년 벌고 네 돈 좀 많아서 결혼을 하겠더니 그냥 아직까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일단. 요즘 아이들은 주례도 없습니다. 주례도 안 하고 패를 하나도 안 합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지 친구가 사이 보고 알아서 지들끼리 하고 투닥투닥하고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패백 받고 그런 일도 하나도 없는데 요즘은 패백이 없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친척들이 오면 친척들로 내가 축의금을 내죠. 그죠? 일단 돈 한번 내죠. 그리고 패백할 때 또 뭐 하죠? 돈을 또 줘야 되죠. 네. 그래서 패백을 없으면 돈을 한 번만 내도 된대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밥 먹을 때 인사를 하니까 친척들이 다 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돈을 또 주긴 주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형태도 많이 변하고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는 저는 92년도였거든요. 올해 30년 차인데 그때는 동네에서 음식 다 만들어 와가지고 그때는 뭐 육개장 주고 했을 때 그때 동네에서 반찬 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좀 웃어주면 안 될까요?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촬영 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제 가온 코칭센터라는 교육을 하는 그런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동물이 사자하고 소하고 양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원숭이가 있는데 이 5마리 동물 중에 내가 좀 좋아하는 동물을 하나를 마음으로 좀 정해보세요. 내가 좀 좋아하는 동물. 결정을 하셨을까요? 예. 네, 좋아하는 동물에 잡아보고 싶은 동물이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동물. 나는 사자가 좀 마음에 든다. 한 분. 나는 소가 마음에 든다. 한 분. 이게 순서대로 드는 거 아니죠? 나는 양이 마음에 든다. 오, 그러면 나는 말이 마음에 든다. 오, 제일 많으시네요. 나는 원숭이가 마음에 든다. 네. 한국 사람들이 이걸 해보면 이 양하고 말에다가 손을 80%가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거 할 때 저도 말에다가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소중히 더 소중히 여기나 그걸 알아보는 건데 먼저 사자를 선택하신 분은 자존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소중히 여기지만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불편한 사람. 그 다음에 소를 선택하신 분은 직업이에요. 이런 걸 굉장히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을 선택하신 분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팀에서는 말이 가장 많았는데 이 말은 가족에 대한 가치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원숭이는 친구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 종이 근종이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림을 5개 그리면
제가 오늘 선생님을 처음 뵙지만 선생님 어릴 때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성격, 대인관계 능력, 그다음에 지금 불륜을 하는 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딱 그림 그려보면 이중에도가 불륜을 하는데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성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저 강사님 다 필요 없고 그 불륜 찾는 그림 좀 알려줘라. 그걸 왜요? 그럼 집에 가서 그 인간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안 알려줘요. 같은 남자잖아요. 우리는 아내가 뭐 하자고 그러면 오케이 하는 사람 있나요? 죄는 안 지었지만 찝찝하지 않으세요? 뭐 물어보고 그런 거? 대답 안 해요. 그죠? 아예 안 하기 편하잖아요. 남자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아내가 하루 중에 언제 제일 예쁘냐? 혹시 이제 상사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혹시 아내가 언제 하루 중에 제일 예쁘세요? 언제? 생각도 하기 싫으신 건 아니죠? 언제가 가장 예쁘세요? 부인께서? 밤에가 제일 예쁘죠. 밤에가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니까요. 밤에가 예쁘죠. 그래. 한국 남자들이 똑같이 대답한 게 가장 많이 나온 게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무 말 안 하고 잠잘 때가 제일 예쁘대요. 한국 남자들. 격하게 공감하시네.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공감을 해요? 그 한국 남자들이 그랬어요. 여성은 집에 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잠들어 있을 때가 제일 예쁘다. 이렇게 한국 남자들이 얘기했고, 한국 남자들한테 혹시 다시 태어나면 지금 아내하고 결혼할 거냐 그랬더니 80%가 네 그랬어요. 근데 여성은 거의 100%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절대 야하고는 안 산다고 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어쨌든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냥 기본적으로 소통에 관련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밀 영동조합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라는 것, 함께 움직이는 그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조합만 말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디죠? 가정도 공동체고 친구 모임도 이렇게 공동체인데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세요? 꼴보기 싫은 것들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저것만 안 오면 우리 조합에 안 오면 내가 마음 편하게 일할 것 같은 애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걔는 맨날 오는 거 아세요? 먹는 데도 따라오고 놀러가는 데도 따라오고 모임도 매일 나와.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람하고 힘드냐면 가장 중요한 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쟤는 틀려먹어서 이 단어를 딱 생각하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의견을 가지고 토론할 때 있죠. 야 이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체험할 때도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할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른다라고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야 니는 틀려먹었어. 그럼 기분 어떠세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떠세요? 예 형님 맞네요. 그러세요? 위안이 없어지잖아요. 갑자기요. 뭐가 맞냐? 뭐가 틀렸냐? 이것 때문에 되게 사람 관계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동안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만큼 잘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뭔 얘기를 해도 혹시 무슨 생각하세요? 저 혹시 진짜 30분 안에 끝내려나 그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2시간 해버린다고 했어요. 이 강사도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오래 하세요. 많이 2시간이요. 반응도 하고 그래야 저도 끝내는 재미가 있는데 그냥 이러고 있으면 절대 못 끝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게 앉았네요. 혹시 이렇게 세 분만 친하고 이렇게 세 분만 친하고 나머지는 다 저기예요? 아니요. 다 동네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도 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기존 원주민하고 이렇게 귀농귀촌한 사람들하고의 갈등 문제가 되게 심해져 있더라고요. 그들이 와가지고 동네 한가운데다가 집을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 살더라고요. 뭐 자기 돈으로 짓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데 그러면 동네라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기면 나와서 관심도 좀 가져주고 함께 일을 할 때는 도와줘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해요. 동네 주민들. 자기끼리만 살아요. 그리고 쳐다봐도 안 보고 시비나 걸고 동네 주민이 좀 밭에다 멀리 태우면 익산시에다 신고 전화해요. 여기 불 태운다고. 그럼 시에서 나와요. 그리고 개골장 주고 가잖아요. 태우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하고 원주민하고 되게 이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동네가. 여기는 안 그러세요? 맞아요. 네, 그런 일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동네들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짓고 살고 뭐 내려와서 사는 걸 어떻게 막아요?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그런데 이제 동네에 살면 공동체잖아요. 동네 공동체. 그러면 마을에 어려운 일 있으면 좀 함께 나와서 보기도 하고 뭐 힘들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 생각을 해요.
완전 자기들은 별장처럼 살아요. 그렇게. 그리고 막 차도 막 기가 막히게 갖다 놓고 뭐 그것도 돈 있으면 게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동네에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가장 좀 동네에서는 소통이 안 돼서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가장 많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그 부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예, 이장님이 아침에 방송하잖아요. 동네 풀매야 되니까 가족당 한 명씩 나오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안 나가요. 꼭 제가 나가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라 야, 막 조그만 거 네가 뭐 하냐? 야, 그럼 조금 하다 가. 네, 그러면 그거 집에 오면 아버지는 학교가 되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안 하시죠? 구역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구역이 많았어요. 한 지역은 이제 어르신들만 많이 사는 지역. 그리고 일부 지역은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이주로 하는 지역이 있기도 해요. 그래요? 저희 동네는 없어졌더라고요, 그게요. 지금 대부분 없어졌는데 일부 지역은 아직도 어르신들이 먼저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집에 가보니까 동네가 옛날에는 흙도로였는데 지금은 도로를 다 깔아버려가지고 풀이고 뭐가 하나도 없으니까 특별하게 안 하는데 이제 가끔 뭐 할 때 방송을 나가도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게 충돌하고 섬지역도 똑같아요. 섬지역도 가면 자기 자녀들한테 주려고 외부인한테 절대 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공동체에서 어떤 생각을 같이 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데 소통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온다는 것. 예,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평생의 일생이 나한테 온전히 온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람을 대했을 때 우리가 그나마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시작. 인생의 기술 중 90%는 싫어하는 사람과 사이좋게 그래서 인생이 힘들죠. 지내는 방법에 사는 것이다. 만약 둘이 사이가 좀 이렇게 교육장 옆에 앉아있으면 어떠세요? 얘가 뭐 하든지 뭐 관심이 없죠. 괜찮아요. 편안해요. 근데 만약에 얘하고 내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아. 그럼 내가 여기 앉을까요? 저쪽에 앉을까요? 네, 뒤나 좌우간 얘를 안 보는 쪽이 어디진 않잖아요.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을까요? 교육 들을까요? 쳐다보고 있을까요? 얘가 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휴대폰 보고 있어요. 자, 얘가 웃고 있으면 아이고 자식 꼬그래 저 웃는 척 하는 거 봐. 얘네들 싫은 애가 하는 행동 하나를 시비를 걸고 있는 혼자 앉아가지고. 네,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근데 동네에서 어떻게 지내라고 하죠? 야, 그러면 안 돼. 그럼 친하게 지내.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인생이 힘들대요. 몇 퍼센트가요? 90%가 싫어하는 인간하고 사는 것.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부인하고도 어떠세요? 뭐 막 쳐다보면 지금 막 가슴이 떨리는 분 손들어 보실래요? 나는 지금 아내를 쳐다보면 막 가슴이 떨리고 좋다. 아니면 치가 떨린다. 100%는 없죠. 결혼 몇 년 되셨어요? 예? 선생님 결혼 몇 년 되셨어요? 좀 됐습니다. 이게 몇 년 뒤에 보통 한 40년 이상 되지 않으셨나요? 그죠? 제가 30년 됐거든요. 저희 이게 한 40년, 우리도 한 40년 됐어요. 그죠? 예. 40년 이상 40년 됐어요.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지금 40년 동안에 살아오다 보니까 다 좋은 것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완전 싸울 때도 많죠. 뭐 말로 막 싸우고 뭐.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지죠. 잘 고치기 힘들어. 네. 근데 지금은 어떡하죠? 옛날에는 소리도 지르고 뭐라도 했지만 지금 어떡하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잖아요. 돼야지 뭐. 왜 그래요? 내가 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 질러봤자 아내는 그걸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배째라는 소리. 근데 누가 열받죠? 나 혼자 열받다고 열받지. 자기가 편하려고 차라리 사람하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놀랍게도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 근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에게 엄청나게 신경 쓴대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직장을 떠나는 사람인데 결국 이 동네로 갖고 들으면 동네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드니까. 사람 때문에 어떤 떠나지. 조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밀조, 영농조합에서 있다가 나 그만하겠다고 떠나는 사람 보면 사람하고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게 힘들어지면 떠나지. 뭐 여기 함께하는 게 힘들어서 농사일이라는 게 힘든 거 서로 모르나요?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그 TV 나와가지고 뭐 주말 농장이요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받아가지고 농사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 보면 난 그걸 데려다가 시골에다 놔놓고 한 1년만 농사 짓고 그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요만한 거 가다 오고 장난치면서 먹고 살라고 재미로 하는 거는 너무 재밌는 게 농사 아닌가요? 요만한 땅에다가 뭐 상추 이만큼 심어놓고 이만큼 뜯어먹는 건 재밌는데 네가 와가지고 먹고 살려고 살기 위해서 한번 농사 지어봐라. 요만한 거 아니고 한번 지어봐라. 그래도 재밌단 말 나오는가. 아무리 기계화가 되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농약을 지금 좀 편해졌는데 드론이 와서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도요. 옛날에는 그 줄 이렇게 잡아다니다 빨간 장갑 끼고 해도 그게 진흙덩어리에서 하니까 물 좀 빼고 하니까 미끄러져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 예, 그리고 지금은 싹 한 번에 데려가지만 지금은 애들 가만히 담아놓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도둑들이 가져갔거든요. 그럼 저기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아이가 생각나는 게 제일 싫었던 게 콩 뽑는 날하고 깨 뽑는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그게 땅이 좀 마른 다음에 뽑더라고요. 그걸 꼭. 그러면 잘 아시죠? 그거 뽑으면 손이 어떻게 되는지. 대가 되게 강해가지고 손이 다 붉히는 거. 지금은 나서서. 그죠? 그때는 다 어머니가 콩 떨어진다고, 깨 떨어진다고 이렇게 뽑으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시켰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방학을 제일 싫어했어요. 원래 좋아해요. 저는 학교 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옛날에는 자식이었나요? 일꾼이었나요? 일꾼이었어요. 저는 빨간 글씨 일요일 방학이 싫었어요. 왜 그래요? 방학은 30일 내내 뭐만 하죠? 논바닥에 가서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일이 9시에 나가서 6시 퇴근하나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새벽에 데리고 나가면 한밤중에 이렇게 풀었어요. 오기 지칠 때까지.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예, 힘들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해갖고 저희 동네는 땅이 없어서 논이 없어서 남의 걸 빌려서 했어요. 그때 저희 동네는 그걸 할인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임대로 하는 거. 이만큼 쌀 가지고 나머지 주인 주는 거. 예. 그때는 통일병가를 엄청나게 제일 잘 되었던 그때 시즌이었어요. 이게 둥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농사하고 밭농사가 있으니까 쌀하고 반찬거리는 밭에 널려 있으니까 먹지는 않았는데 제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한 지금 아내가 처음 이제 저희 동네에 인사를 왔어요. 저희 집에. 근데 이제 여자친구네 동네하고 저희도 좀 다른데 거기는 이 상추가 나오면 이 고기가 따라 나오는 동네에 항상 상추 먹는다고 고기가 삼겹살 같은 거. 근데 저희 집에 왔는데 이게 상추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고기가 오는 줄 알고 밥을 먹고 계속 기다렸대요. 근데 고기가 안 오더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랑 저희 어머니랑은 밥에다가 상추에다가 밥만 사서 계속 먹더래요. 그래서 고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되게 결혼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먹냐고 동네가. 그래서 우리 동네는 고기 먹는 일 별로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시골에는 그렇게 싸서 먹고 고추 찍어 먹고 했다. 그랬더니 자기네 동네는 상추가 나오면 반드시 고기가 나왔다. 동네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문화가정이라고 하고 맨날 제 아내가 사는 가족 동네하고 그 동네가 문화가 달랐어요. 그만큼. 이렇게 공감 올 줄 알았더니 그냥 계속 지금 그 생각하시고 진짜 저거 이제 30분 안에 끝내려나. 아유, 네, 끝내드릴게요. 아유, 하시는 대로 해요. 그냥. 싫어요. 이게 미쳐가지고요. 아이고, 자, 이거 혹시 아세요? 이것만 알면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숫자예요. 20대, 20대, 60이에요. 60.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20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무조건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인간이 20%가 있대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무조건 나를 좋아해, 걔네들은. 그럼 이 20은 뭘까요? 싫어하는. 예.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무조건 싫어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동네에도. 한 촉촉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해도 좋아하는 애가. 그러면 20대 20이니까 지금 동점이죠. 그런데 얘는 누굴까요? 그럼 이 60은 뭐 하는 애들일까요? 중간. 예, 맞아요. 중간에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편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얘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애쓴대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대요. 얘네들은 어떻게 알아? 얘네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를 싫어하면 돼요. 관계 안 하면 돼요. 그럼 누구한테 신경 쓰면 돼요? 얘한테. 그럼 얘가 내 편으로 오면 80%가 나 좋아하면 동네에서도 10명 중에 8명만 좋아하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100%가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내가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는데 뒤에서 받지 않는 한은 100대 0이 나오나요? 거의 100대 0이 없어요, 거의.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혹시 그런 얘기 아세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안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안 타세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더래요.
근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꺼내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냐? 그러니까 그냥 바람 쐬러 나간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더래요. 그리고 점심에 들어오더니 술을 드시더래요. 드시면 또 많이 드시거든요. 보통 약주를 과일주 같은 거 담아놓으면 시간 단위에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는 오늘 어머니가 담아놓잖아요. 내일 점심전에 이거 없어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드셨는데 약간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니까 어머니가 못 나가게 나갔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승질이 있으니까 술 취하면 제치고 나갔다가 이렇게 이제 중앙선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1차선에 앞에가 버스가 있고 이 앞에가 사거리가 있고 이게 버스 뒤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술 기운에 뭐가 앞에가 막히니까 답답하니까 오토바이를 확 하고 중앙선을 넘으면서 추월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거리에서 반대쪽에서 트럭이 오고 있었는데 주황색 불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주황색 불에 멈추나요? 확 빨리 지나가나요? 되게 더 빨리 가잖아요. 이게 지나와 버린 거예요. 아버지하고 정면 충돌해서 아버지가 날아가가지고 뇌가 다 터지고 내장이 다 팔 녹아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 살아있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뭐죠? 술이에요. 예, 근데도 이제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을 달라고 했는데 못 준대요. 이게 중앙선 넘어가면 이제 아버지 잘못이래 무조건 100%. 그래서 제가 국가 권익위에다 신고를 해서 나 이렇게 억울하다. 근데 새벽 6시에 그 인권담당자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설명을 쫙 했더니 이제 이분들이 보험회사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이거를 인권을. 그럼 보험회사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바로 고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국가인권위에서는 개입을 못한대요. 이 고소가 되면 이게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개입을 못한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저희가 아버지가 그 6시간 동안 그 응급실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끼고 있었는 게 이게 870만 원 나왔어요. 6시간 만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6개월 동안 할부로 냈어요. 그 보험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그 정도. 그렇게 100대 0이 안 된다라는 거 사람이 죽어도요. 그래서 세상에는 나를 100% 좋아할 인간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무조건 싫어하는 아이는 걔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차라리 여기다 쏟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0%가 나를 찾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뭘까? 아마 여기까지만 하면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보내고 받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내드리잖아요. 이야기를. 그럼 여러분들은 받죠? 받은 다음에 해석을 하잖아요. 뭐 저건 저러네. 저건 나가 공감이 안 된다. 그렇지. 맞아. 서시대는 그랬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면 저한테 이제 반응이라는 걸 보이잖아요. 그 반응이 저한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이 뭐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반응을 받아가고 이제 해석을 하죠. 뭐라고 할까요? 이분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응? 아니 강의를 왔으면 조금 열심히 해야 돼. 대답하라고. 아 진짜 답답하네. 저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을 곱게 안 하고 만약에 왜 이렇게 대답 좀 안 하세요? 좀 강의를 왔으면 대답 좀 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만약에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서 해석할래요? 이런 싸가지. 지금 내가 점심 먹고 여기 와서 너 일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힘든 가운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듣고 있는데 저것이 뭐 하는 짓이야? 자, 이렇게 어디서 제일 오류가 많이 나냐면 여기서 그래요. 사람은 누군가 뭔 얘기를 딱 하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한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데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왜곡한다, 생략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 있죠. 내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하면 가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사람 간혹 있죠. 그럼 얘가 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왜 그 사람은 내가 얘기한 대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딱 들었는데 내가 좀 뭔가 찝찝해.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편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반박을 하고 그러다가 쌈나고 불통이 된다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그 아내분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논문을 쫙 열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여보, 내가 오늘 밖에 나가야 되는데 예,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농에 옷이 천진데 오늘 입을 옷이 없네.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뭐라고 하실래요? 여보다 입을 옷이 없네.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근데 옷이 천지잖아요. 저건 다 그래요. 저건 뭐요? 선생님은요?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네. 당연히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나가라고. 네가 아무거나 입고 나가라. 선생님. 옷을 이게 찾아봐서
마음에 드는 거 찾아서 입고 나가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좋으시군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혹시? 그렇게 말하면? 옷이 많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거보다 입을 옷이 없네?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중국대를 입고 가라고 했다. 알았어요. 어디 나가라. 어디 나가냐고 오셨다고 했는데, 선생님. 알았어. 글쎄, 그럼 아내가 지금, 이걸 입을 옷이 없네라는 것은 옷이 없다는 뜻이에요.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가긴 나가야겠는데, 내 마음에 드는 옷이 마음에 드는 네, 옷이 없다 그 이야기요. 근데 그게. 남자들은 그걸 알아. 그 그래서 말이죠. 속으로는 옷을 하나 좀 사줬으면 하는 마음 알죠. 알긴 아는데 남자들은 여보 그러면 나가자 가서 옷 하나 사게 이러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서요 해석 그렇게 해주면. 근데 남자들은 방금처럼 해석하거나 이런 데 쳐다보고 야 그럼 작년 봄에는 벗고 다녔냐? 작년 봄에는 벗고 다녔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럼 남자들도 이거 아내가 여보 입을 만한 옷이 없네? 남편이 받아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니 옷 하나 사달라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해석한 대로 가자 옷 하나 사게 하면 참 끝나는데 해석을 어떡하죠? 거기 머리가 잘 들어가는 남자예요. 쳐다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옷이 천지구나. 내 것보다 많구만.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 뭐 어떻게 사주기 싫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벗고 다닌다 너? 이렇게 나오거나 지금처럼 야 아무거나 입고 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내는 받아가지고 해석을 하죠. 뭐라고 할까요?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옷 좀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그따구로 안 해? 짜증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해피는 그때가 점심때야. 남편이 어이 밥이랑 줘. 그럼 아내가 뭐라고 여보 밥 차려드릴게요. 그럴까요? 네가 싫어 먹어.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보내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 해석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자꾸 딴 생각을 하거나 자기한테 편하게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칠게요, 진짜로. 사람이 소통을 할 때 5가지 실수. 첫째는 시작. 같은 단어.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단어를 저 사람도 똑같은 그걸로 생각할 거야 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어떤 소통 교육을 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생각하면서 쓰면서 이 정도도 이분들은 다 생각할 거야,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같은 의미일까요?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하는 단어도 저 사람도 그렇게 알 거라고 생각한대요. 자, 두 번째는 시작. 비슷한 정도의 지적 수준이 뭐냐면 알고 있다. 야, 저희가 이 농사 30년 졌으니까 나랑 비슷하게 알고 있겠지. 알고 있나요? 모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농사 짓는 분 계신가요? 자녀들, 아들님하고? 그럼 아들님하고 농사 지을 때 사이가 좋은 가정이 많을까요? 안 좋은 가정이 많을까요? 대판거리 하는 가정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그 경력. 그때는 아버지는 지식보다도 체험과 경력이잖아요. 경험이 큰 거고 자식은 지금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덤비잖아요. 근데 나중에 2년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보면 아들이 하는 방식이 돈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지식적으로는 부족한지 모르지만 경험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십 년 동안의 노하우를, 경험을 무시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아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경험과 이 지식이 부딪혀서 힘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작. 동일한 관심. 제가 지금 여기서 저는 이렇게 강의합니다라고 열심히 강의하는 관심도와 여러분이 듣는 관심도가 똑같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한 10명 되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강의 괜찮네 라고 하면 집중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참 힘들어 죽겠다. 이거 밥 먹고 왔더니 졸리고 이제 빨리 가서 지금 일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약간 관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저 사람들 혹시 여기 우리밀 영농조합은 여기 조합원들이랑 관심을 집중하고 갔지 여기 조합을 아는 사람은 여기 관심 갖나요? 여기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시작. 전화에만 집중할 거야.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용건이 있어서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 전화를 집중하고 하죠. 근데 전화 받는 사람은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관심 없습니다. 전화 받으면 얘기야 듣고 있어 야 잠깐만 해 하고 뭐라고 했지? 이렇게 전화 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이 용건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나와 같은 사고방식일 거야.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아까처럼, 아까 아내하고 남편처럼 그런 사고가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조합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층, 좀 중장년층하고도 사고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MZ세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MZ세대. 예, 그죠. 요즘 현대세대들 나이로 따지면 한 20대에서 43살 정도까지거든요. 예,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1980년대에 태어나서 94년까지 세대. 그다음에 Z세대는 95년에서 2000년대 중반 세대예요. 그걸 나이로 따지면 한 19살에서 43살 정도 나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대한민국의 조직에 돌아서 가장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MZ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처럼 기존의 세대를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눈으로 지금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어떠세요? 마음에 들고 좋고 그렇지 역시 멋진 세대 그러세요? 뭐라고 하죠? 야,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을 가끔 쓰죠. 그럼 걔들이 뭐라고 하죠? 그 나 때라고 좀 쓰지 말라고. 그런데 이 MZ세대가 기성세대를 뭐라고 부르죠? 지금? 꼰대. 예, 꼰대를. 아, 저 꼰대들. 낙대 좀 그만하라고. 꼰대집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성세대는 이 MZ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MZ세대는 우리를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면 이 꼰대인 우리는 이 젊은 MZ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불러요. 좀. 젊은 꼰대라고 부릅니다. 저것들도 꼰대야. 지들이 옳다고만 해. 뭐 말을 들어먹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런 데잖아요. 오면 얘네들이 근무 딱 시작하면 이어폰을 딱 꽂는데요. 그러고 일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대표가 불러도 듣는 척도 안 한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이 3요라는 말이에요. 3요. 세 가지 요자를 쓰는데 옛날에는 만약에 상사가 딱 시키면 어떻게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애들은 그렇잖아요. 딱 시키잖아요. 왜요? 제가요? 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일을 시켰다가 1000번이 난대요. 뭐 시키면 왜요? 네가 좀 제가요? 뭘요? 그냥 막 열불이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한대. 왜 하냐 했더니 이거 계속 시키면 열받아가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게 속이 다 편하다. 지금 그런 시대다. 근데 가정에도 보면 지금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그 세대거든요. 그러니 이게 통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이번에 27살짜리 아들이 이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게 된 처음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 며느리 될 애하고 둘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지들 뭐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다가 둘이 그랬어요. 저것들이 살라나? 왜냐면 요만한 것들 그 유치원 7살짜리 애들이 야 너 엄마랑 나 아빠 할게 꼭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꼬물꼬물하고. 근데 제가 27에 결혼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바라보면서 아 똑같았겠다. 어제 이번 주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집에 갔다 왔는데 애들 그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거 살더라고요. 개를 키우더라고 개를. 그러면서 애를 안 낳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낳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 개를 키워가지고 개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구경하고 있다가 저 개 때문에 제가 먼저 죽고 가더라고요. 개하고 놀다가 내가 지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부모 세대하고 내가 낳은 자녀 세대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 세대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합에 오셔가지고 살면서 만약에 많은 시간 동안 유전이나 교육이나 다양한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오케이 된다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더 잘못된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갈등이라는 단어예요. 민주주의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그거를 보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스스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만나가지고 의견을 충돌하고 거기서 싸울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 동대표거든요. 그리고 그 입주자 대표의 감사예요. 그런데 제가 막내예요. 거기 가보면 다 뭐 65세 이상 퇴직하신 70대예요. 뭔 회의를 하면 제가 뭔 얘기하면 조용히야 조용히야 막 이렇게 하고 제가 뭔 얘기를 꺼내면 오케이 해놓고는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걸로 끝내버려요. 제 의견을 아무 의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니 내가 지금 나이로 온 게 아니고 동대표로 온 거잖아. 입주자 대표 회의에. 그러면 동대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6시에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10시쯤에 날 7시에 식사를 예약해놔요.
40분쯤 되다면 뭔 얘기야? 그만! 자, 그만. 다음 거. 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식당 가서 한 번에 퉁치자.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찍을 것 같고 다 어른들이잖아요. 형님뻘 이상 되니까 제가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관심도 똑같고 열심히 할 거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하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건지 아세요? 소통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틀렸다고 하지 말고 다르다고 얘기해라. 그 다음에 차별하지 말고 차이를 좀 존중하라.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를 하면 그거 틀렸어가 아니라 그 얘기는 나랑 좀 다르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차별하지 좀 마세요. 저 사람은 네가 나 농사진 지 얼마나 됐나? 너 몇 년이나 됐냐?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야 넌 농사를 한 10년 전고 나는 40년 졌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차이는 좀 있다야. 그럼 그거를 차이가 있는 걸 어떻게 되는 거죠? 좁혀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차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렸다고 하지 말고 다르다고 얘기하고 차별하지 말고 차이를 존중하는 것. 이게 커뮤니케이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한 명도 안 좋네요. 질문 있으실까요? 좀 더 해주세요. 제가 늦게 왔는데. 그래요? 말씀 좋으시네. 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여기 5가지, 대화법 5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네. 근데 다른 분들도 동의하셔야 되는데, 10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된다는 게. 무슨 좋은 교육 힘들어요. 하는 데가 해주세요. 하는 대로 하세요. 합의를 뭐.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5가지 한 5분 이내에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론이었고 그럼 어떤 방법론적인 거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이에요, 말. 말투라든지 그 사람의 톤이라든지 빠르기라든지 그게 말이 빠른 사람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성질하면 되게 급하겠다.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은 깝깝해서 저 인간하고 어떻게 상담하냐. 이게 언어적 상대방을 해석하는 거고 비언어적인 건 뭐냐면 얼굴 생김새, 머리, 옷 이런 거. 만약에 제가 오늘 덥다고 여기 나시에다가 레깅스 입고 샌들 신고 껌 씹으면서 아유 선생님 교육은 여기 놀까요? 제가 이렇게 손주머니 놓고 이렇게 강의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야 남자다잉 그러네요. 아마 들고 있는 커피 다 던져가고 또 나가 이랬을 거예요. 근데 넥타이에다가 차고 오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저 사람 저럴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처럼 좋다 좀 더 하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저거는 더 듣고 싶은가 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듣다가 여기 거나 이런다거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그만해라. 어지간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사가 그거를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나머지가 지금 전부 다 짜증나 이러고 앉아있는데 저 혼자 신나가지고 계속 강의를 해. 그럼 나중에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저건 다시는 데려오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하고 만날 때 말투도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고 얘가 지금 듣기 싫은지 아닌지.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잔소리 뒤지게 많이 할 때 우리는 듣기 싫으니까 무릎 꿇고 들었거든요. 막 다리가 저리니까 막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하면 아버지가 그걸 좀 보고 야 다리 저리냐? 그만하자 해야 되는데 끝까지 다리가 부러져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자기가 지쳐서 잠들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불편한 거에서 비언어적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5가지 대화법만 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적당한 속도가. 저는 말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런데 발음이 좀 정확하다 보니까 전달력이 큰 무리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말이 빠른데 발음이 부정확하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속도가 되게. 여기 보면 빠르지 않고 너무 느리지 않게 하라. 빠르게 하면 그거를 듣기도 바쁘게 내가 그걸 이해하려니까 고단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뭐가 떨어져요? 말이 들리면 집중이 너무 확. 제가 오늘 여러분 오늘은 소통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식사하시고 좀 많이
많이 피곤하시고 제가 이렇게 가면 어찔래요? 아마 10분 안에 여러분들 다 졸려. 주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습성이 있어서 이걸 한 번에 고치기 좀 어렵지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발음이 정말 좋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말이 속도가 좀 빠르지만 발음이라는 걸 저는 스피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약간 그런 좋은 경향도 있는데 발음이 정확하면 상관이 없어요. 발음이 정확하시게 맞아요. 예, 저희 아버지는 진짜. 술을 드시면 발음이 뭐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꼭 마지막에 알겠냐? 그래요. 알겠냐 이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뭐 터지니까 예.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뭘 알았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걸 뭘 알았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발음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음성이 맑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 혹시 탤런트 중에 이병헌 씨, 그 남자 배우 있죠? 아시죠? 목소리 어떤가요? 들으면 되게 좋지 않나요? 같은 남자들 멋있고 그것처럼 목소리가 조금 부드럽고 맑고 이런 목소리가 되게 대화할 때는 좋은 거고요. 자, 네 번째는 화제, 즉 내가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 건가, 어떤 주제를 나눌 건가 이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와서 농담이 아니라 야 오늘 우리 내일 이번 주 주말에 뭐 어디에서 아이들이 뭐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기 체험을 온다. 이 주제를 만나네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모였으면 형님 뭔 얘기할 거야? 야, 뭐 얘기 거냐? 그냥 농담이나 하다 가자. 그럼 다음에 오실래요? 절대 안 오죠. 자, 그 다음 뭐예요? 명확한 끝맺음이 있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끝맺음이 없었어요. 술 드시면 뭔 얘기하다가 혼자 중얼거리다가 대충 하고 다음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대체 어디까지 들어야 될까? 이게 되게 힘들었던 시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좀 말이 길면 안 돼요. 간결해야 돼요. 그 길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잔소리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같은 말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정말 징글징글해요. 저는 잔소리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술 먹는 사람하고 여기 술 드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동네 가보니까 옛날에는 막걸리만 드셨는데 지금은 그 트랙터 이거 하는 사람이 다 형님뻘 60대 초반인데 이분들이 이제 막걸리 안 드시더라고요. 다 맥주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못 하잖아요. 동네에 중화요리집이 다 날라와요. 그리고 오면은 정말 오토바이들이 몇 대가 와가지고 말을 하면 다 이렇게 시켜요. 뭐 어디 그런 거 아저씨들도 다 알아요. 논 위치를 거의 알아요. 맨날 시켜 먹으니까 지금은 딱 익산 시내에서 중화요리도 시켜 먹고 다 맥주 사다 먹기 그들이 다 사다 줘요. 이 맥주를 사오라면. 그 사람들 맥주 먹기라니 막걸리 먹기를 안 하거든요. 진짜 시골 많이 면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이 두 개 좋은 소통과하고 나쁜 소통과를 하고 마칠게요. 자, 좋은 소통과는 뭐냐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간결하고 명확하고 제스처. 제가 지금 이 얘기할 때 손을 자꾸 움직이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하고 손에 자 여러분들이 많은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손을 좀 약간 근데 한국인들은 이게 손을 자꾸 움직이면 뭐라고 그러죠? 야 손 좀 가만 놔둬라. 정신 차려 죽었다. 이게 한국인 문화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거를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은 문화. 근데 손도 움직이면서 일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적절한 질문, 때에 맞춰서 질문을 잘하는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나쁜 소통가들은 첫째, 횡설수설하는 사람들.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빙빙 돌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조금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든지 저건 해야 되는데 저건 30분 안에 끝나겠지. 이렇게 묵묵부답하면 좀 힘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아까 아내가 이렇게 뭔 얘기를 하면 반응을 좀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드르륵 열고 들어가서 아내 어이 밥줄! 그러면 아내가 여보 어서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냈으니까 손만 씻고 들어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러면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말 잘 안 하잖아요. 어이 밥 줘!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나만 보면 밥밖에 생각 안 나냐? 이러거나 너는 친구도 없냐? 근데 이러면 남자가 이제 자존심은 있어 미쳐가고 안 먹어. 에? 안 먹어?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 아내들은 되게 착해요. 이제 밥을 해놓고 와가지고 밥 먹어. 이제 그럼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처음에 안 따라나가요. 근데 어떻게 하죠? 너 안 먹는다 그랬지? 딱 그래. 근데 이제 아내가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데 되게 안 물어보고 나가면 참 미치는 건데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나와서 이게 밥을 먹으면 아내들이 아유 동생 많이 배고팠나 봐 이러면 좋은데 쳐다보고 있다가 안 먹는다고 해서 이게 그렇지 먹는다고 해서 모질랄 뻔했겠다. 근데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호칭도 잘 불러주시고요. 이 얘기할 때 뭐하라? 상대방 얼굴을 꼭 좀 눈을 좀 잘 마주치세요. 이 얘기할 때 눈을 안 마주친다는 것은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요. 나 네 얘기 듣기 싫어. 오해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다리 같은 거 떨거나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면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상대를 이해하고 다가서를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상대를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어떻다고 해야 되는 거죠? 다르다. 그래야 내가 다가갈 수 있어요. 틀렸는데 어떻게 저기를 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차이가 좀 있는 거네. 이렇게 해야 차이가 있고 다르다고 해야 내가 얘한테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틀려먹고 차별하게 되면 절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상대를 이해하고 좀 다가가려고 하고 혹거나 거절할 때는 좀 불쾌하지 않게 해라. 불쾌하지. 야 형님 나 그 1,000원만 빌려줄지. 그리고 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 내가 돈을 싸놓고 사냐? 흑터바람 10원이나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통은 이번 핵심이 뭐라고 그래서 두 가지만 꼭 기억하라고 해요. 하나는 뭐죠? 틀렸다고 하지 말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는요 차별하지 말고 차이를 존중하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해보셨잖아요. 평생 고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 고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 근데 이해하려면 정말 내 속이 이게 여러 번 뒤집어져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스피치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병헌 그 음성 이야기도 하셨고 네. 그 발음이나 속도나 이런 게 다 좋은데 그 사람은 어떤 타고난 관계 없었어요. 그런데 듣기 싫은 음성도 이렇게 훈련을 하면 네. 듣기 좋게 고쳐지는 네, 맞아요. 스피치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사람 말이 빠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투리가 심한 사람을 고치는 과목도 있고요. 방문선 어떤 사람은 비음, 안녕하세요 이런 비음이 많은 사람을 좀 제거해서 목소리를 좁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작아 아직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커가지고 귀가 아파 죽겠다 그걸 줄이는 거예요. 스피치 훈련은 그렇게 학원에서는 그런 개인에 따라서 그 훈련 방법을 가지고 그걸 수정하는 게 스피치 학원입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집중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반응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가지고 원래 여성들 교육이 제일 편하거든요. 중장년 여성이 제일 편해요. 그 여성들은 뭐 한마디만 하면 까르르까르 다 웃어가지고 강사가 신나는데 이제 여러분처럼 나이대 강의를 하다 보면 강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강의를 한참 하다가 다 죽일까? 이러는 게 남자들은 원래 이제 한국 남자들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슬퍼슬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웃지 말라고 그러고 좀 남자답게 의젓해야 된다는 교육이 저도 그렇게 받다 보니까 남자가 너무 장난치고 막 유재석 보면 체면했지만 어느 때는 뒤지게 까부내서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좀 한국 남자들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래도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